중요한 건 이걸 지금 사서 내가 먹을 게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본질, 이 회사의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기로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대우에서 금융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기론이라고 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람들이. 근데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도대체 이제 이 주가가 얼마나 더 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플랫폼이 국가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의 기초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국채에서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걔가 돈을 떼어먹냐, 그렇지. 또 떼어먹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인데 그 떼어먹을 가능성이 가장 없는 대상은 뭐냐면 바로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를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는 흔히 말하는 조세 징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뜯어낼 수 있는 강제적인 물리력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쓴다. 강제적으로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 카카오를 써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세징수권 같은 게 있냐? 있죠. 네이버를 매일 클릭할 때 카카오에 어떤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고 할 때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 둘은 돈을 법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돈을 벌고요. 거기에 입점해 있는 어떤 상거래를 하는 그런 이제 소상공인들 거래에 있어서도 어떤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금처럼 강제로 떼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떻게든 돈을 징수해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국채와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국채 할인율이라는 거를 네이버나 카카오에 적용을 한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나라만큼 좋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 강화되겠죠. 기준점이 되는 이런 이제 확실한 현금 흐름과 많은 사용자 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금융 플랫폼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요. 금융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자님하고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돈을 빌린다. 이것도 금융이에요. 금융 플랫폼에서 봐야 되는 거는 플랫폼에 가깝냐, 금융에 가깝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네이버 카카오가 금융에 뛰어들어서 금융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금융에 가까운 걸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서 어떤 이제 수익을 거둔다라고 했을 때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증권사가 하는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에 따라붙는 수수료, 이거를 떼어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래하는 순간 떼가니까. 그렇죠. 일종의 원천징수예요. 그렇죠. 회사로 귀속되는 대출을 해줬을 때 이자를 받는 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하고 봤을 때 은행은 돈을 떼일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렇죠. 증권사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수수료 같은 거는 무위험 수익이라고 합니다. 떼일 염려 없으니까. 그러면 은행의 대출은 반대로 뭐 위험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플랫폼이 금융에 들어와서 직접 은행 대출을 해주고 직접 뭐 어떤 자산 운용을 하고 하면 기존의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다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증권사의 위탁 수수료처럼 그냥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플랫폼이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놓고 그 사이에 어떤 이제 페이지 뷰를 본다든가 아니면 거래에 따라 수수료가 생기는 이런 형태로 결국 지금의 하는 모델을 금융에 그대로 확장만 하는 형태라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을 많이 끌어다 쓰는 거는 사실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주가 그만한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은 기존에 이제 이미 형성돼 있는 금융업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는 금융 플랫폼에서 금융의 중심을 두느냐, 플랫폼의 중심을 두느냐, 이 비즈니스 모델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두 가지 모델이 어찌 보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혼재돼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성공적으로 고객을 많이 모아놓았는데 근본적인 한계는 은행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중개에 좀 치중을 하는 아직 이제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모델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는 같습니다. 네. 과도기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혼재돼 있는 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정리가 될 거고요. 예, 예. 금융업을 직접 하는 형태로는 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에요, 철저하게. 그렇죠. 규제는 뭐가 있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최소한의 이제 자본을 유지해야 되는 자본 규제가 있고 두 번째는 건전성 규제라고 해서 영업하다가 한마디로 이제 은행이 고객의 인출 요구를 대응해야 되는데 전부 부실 대출이고 그러면 예금자한테 돈을 못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전성 규제라는 걸 해요. 이런 이제 건전성 규제하고 또 판매 규제도 있습니다. 그 상품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그리고 좀 안전한 상품이고 적절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이 팔아줘야 되는 의무, 판매 규제 이런 것들이 따라 붙는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금융회사는 편하다고 해서 연금을 2번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확장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금융자산 전체가 커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은 제로섬 시장이에요. 이거를 은행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보험에 일정 정도 넣을 것이냐 요새 주식이 좋다고 하니까 주식을 좀 살 것이냐 이런 배분의 문제지 재생산되거나 확장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자본을 들여서 기존의 큰 경쟁 금융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하겠다? 그러기에는 어려운 거죠. 금융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렇죠. 무위험 수익,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수수료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 업체들이 네네. 성장할 거고 그 성장 가능성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평가받고 네.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저 카카오뱅크 잠깐 말씀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카카오뱅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적자에서 빨리 탈출을 했죠. 네, 카카오라는 이제 거대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물론 이제 그게 비즈니스를 시작한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거죠. 보통의 은행업하고 큰 차별점을 가져가지는 못해요. 주택담보대출을 안 한다. 신용대출 중심으로 우량한 이제 신용도를 가지고 있는 직장인 대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객을 많이 끌어모아서 이제 예금 조달을 한다. 뭐 이런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은행 비즈니스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은 빠른데 예금도 늘고 대출도 많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건 뭐냐면 자본이죠. 은행업을 하니까. 그래서 계속 증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 모델을 더 키우려면 자본을 계속 다른 형태로 늘려가야 되죠. 그래서 요새 뭘 하냐면은 증권사들 계좌 개설 대응을 해줍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그걸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을 하겠죠. 이자 장사하는 은행을 할래? 아니면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파생되는 무위험 수익을 얻을래. 좋은 이제 모델 하나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이제 고도화시킨다. 이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IPO를 추진하고 있죠. 계속 얘기가 있었죠. 얘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IPO는 뭐 필요한 거죠. 모든 이제 펀딩 받은 데들은 다 IPO를 추진하죠. 예. 결국 기업 가치가 얼마나 네. 되느냐. 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사실은 시총이 얼마짜리 회사.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국가와 비슷한 특질. 예를 들어서 A라는 핀테크 회사가 어떤 중개와 무위험 수익을 가지고 1,000억이라는 돈을 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순이익 1,000억이 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3%의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 할인율이라는 얘기는 결국 PER의 역수예요. 예, 그러면 33배가 되겠죠. 그럼 1,000억에 33배를 곱하면 3.3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 극단의 경우 핀테크 회사라고는 하는데 라이센스 장사를 하고 자본도 많이 들어가고 기존의 어떤 금융기관들하고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데 똑같이 1,000억을 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아까 적용했던 3%가 아니라 이 회사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금융기관들이 받는 은행증권보험의 평균적인 할인율이 얼마냐면요. 15%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6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억에 6배를 곱해주면 6,000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쪽은 3.3조가 되는 거고요. 한쪽은 6,000억. 예. 거의 뭐 5배, 6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지금 장외에서 얼마에 거래되는데 이걸 지금 사서 내가 먹을 게 있을까라고 막연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고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 핀테크, 금융 플랫폼 이런 용어들의 어떤 홍수에 가려져 있는 본질, 이 회사의 본질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핀테크 회사들이나 이런 데들 중에서 완벽하게 비즈니스 모델 정립한 데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조급하게 뭔가 판단을 하시지 말고 조금 더 기준과 윤곽이 좀 그럼 뭐 언제 먹냐 그래도 지금은 너무 신뢰만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지금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때 이렇게 들리네요. 어떤 영역이든 간에 돈 버는 방식,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에 대한 판단이 먼저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할인율과 어떤 평가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지금의 가치만 놓고 신중하다 아니면 더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연구원님 덕분에 시청자분들께서 새로운 투자 판단의 기준을 하나 갖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기로한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